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 집을 증여받을 때 공시가격으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정말 끝나는 건지, 이 질문에 답해주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대법원 2025두 35,499호 사건이고 2026년 4월 2일에 선고된 따끈따끈한 판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공동주택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만 믿고 신고해도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매길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택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동주택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원고 어는 아버지로부터 이 주택의 절반 지분을 증여받았고, 원고 B는 같은 날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절반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2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한 주택을 절반씩 나눠 증여받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증여세를 신고할 때 집값을 얼마로 보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원고들은 이 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정부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주택 전체 가액은 30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씩 계산해서 한 사람당 증여재산가액을 15억 6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부모님 집을 증여받고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생겼습니다.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고 전용 면적도 같은 다른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은 증여일 바로 전날인 2022년 2월 22일에 5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잠깐 이 두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신고한 기준 가액은 30억 1,200만 원, 같은 단지, 같은 전용 면적의 유사주택 실거래가는 59억 원, 차이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30억 원 정도인데 바로 옆에 비슷한 집은 실제로 59억 원에 팔렸네. 그렇다면 이 증여받은 집도 실제 시가가 훨씬 높은 것 아닌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공시가격이 30억이니까 당연히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했는데 옆집이 59억에 팔렸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다시 조사를 시작한다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과세관청, 쉽게 말해 세무서 쪽에서는 이 사건 주택과 비슷한 주택의 매매 사례가 있다는 점을 원고들에게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했습니다.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을 평가했는데 기준일은 증여일인 2022년 2월 23일로 맞췄습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2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두 감정평가법인은 각각 이 주택의 가액을 52억 5천만 원, 그리고 53억 6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금액의 평균은 53억 500만 원. 이것이 이 사건에서 말하는 감정가액입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서 시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재산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즉 시장에서 인정되는 객관적인 가격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되는 금액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원고들이 신고한 30억 1,200만 원 대신 감정가액 평균인 53억 500만 원을 이 주택의 시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들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을 26억 5,250만 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세무서는 원고들에게 각각 4억 5,86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서 세금까지 납부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근거로 각자 4억 5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원고들은 당연히 이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했던 핵심 문제는 단순히 공시가격이 맞느냐, 감정가액이 맞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이미 한 뒤에 그 뒤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상위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가?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서 매겨야 합니다.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려면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에서 정한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그 기간을 사실상 늘린 건 부당하다. 증여 당시에는 이렇게 큰 세금이 나올 줄 몰랐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매기면 납세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증여를 취소하거나 되돌릴 자유도 사실상 침해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세무서 쪽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은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만 쓰는 보충적인 방법이다.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쳤다면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자, 이제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었는지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부모님 집을 증여받았다면 그 집의 가치는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시가란 특별한 사정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보통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의 시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거래가 자주 없는 부동산은 정확한 시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은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같은 공시가격이 바로 그 보충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은 말 그대로 보충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지 시가가 확인되는데도 무조건 공시가격을 우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순위는 시가, 2순위가 공시가격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의 의미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법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어떤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시행령 규정이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아무 조건 없이 전부 시가로 인정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평가 기준일부터 감정평가 시점까지 가격이 크게 변동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납세자나 세무서장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세무서가 마음대로 아무 감정가액이나 가져와서 이게 시가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대법원은 이런 절차와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 규정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또 한 가지 주장을 더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증여 후 한참 지나서 작성됐는데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2년 11월 2일이었고 증여일은 2022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증여 후 약 8개월이 지난 뒤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인 거죠. 그러나 대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면 그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나중에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감정평가의 가격 산정 기준일이 증여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고들은 나중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증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증여를 합의로 되돌릴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만약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증여를 취소하고 부과된 세금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세금 제도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뒤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올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원고들이 공동주택 가격 30억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했더라도 같은 단지, 같은 전용 면적의 유사주택이 59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었고 두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52억 5천만 원과 53억 6천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쳤다면 그 감정가액 평균인 53억 500만 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 집을 증여받을 때 공시가격만 보고 안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비슷한 면적, 비슷한 층, 비슷한 위치의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보다 실제 시가가 훨씬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원칙은 언제나 시가입니다. 공시가격은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인 기준입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 번째, 감정평가가 증여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산정 기준일이 증여일로 잡혀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면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큰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거래가 드문 고급 주택일수록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 있는지, 감정평가 가능성이 있는지, 세무서의 사후 검토 가능성은 없는지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증여 전에 자금 계획까지 꼭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끝난 뒤에는 세금이 많다고 해서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보유세, 향후 양도소득세, 그리고 자녀의 납부 여력까지 반드시 미리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항상 그 금액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가를 보여주는 유사거래나 감정가액이 있고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과세관청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에 도움이 되셨나요? 부모님 집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공시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판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설명입니다.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재산 종류, 증여 시점, 거래 사례, 감정평가 여부, 가족관계,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